상속에는 순위가 있고 법정 상속분이라고 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의무 비율도 정해져 있는데요. 특히 상속의 경우에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상속인과 순위 그리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저희 로맨즈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상속이라는 게 잘은 몰라도 어쨌든 부모님의 재산을 나눠 갖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남겨진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아들, 손자, 며느리, 어디 육촌, 칠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법정 상속인 순위가 다 지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양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상속 자체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네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을 할 때는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는 다르나 어머니는 같은 이성 동복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인정받는 인지된 혼외자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에 있는 상속인 또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말씀해주신 북한에 있는 상속인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마지막으로 대습 상속인이 성립되는 경우 대습자까지 결국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을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정모서자,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는 양자와 친양자를 보낸 친생 부모, 마지막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돈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살해 등 위협을 가하려 했거나 강제로 유언장을 만들거나 없애라고 시키거나 유언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이끌어낸 경우 등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받을 자격도 없어요. 상속 순위는 법으로 정해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집집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법정 상속인 유무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상속분 또한 달라질 수 있어요. 유언이나 유언장 등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상속을 받는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은 내가 죽고 남겨질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2순위가 되고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3순위. 이때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럼 4순위인 삼촌, 고모, 이모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받게 될 재산이 이제 상속분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피상속인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이때는 유언증여로 해서 이 사람이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법적으로 정해지는 최소의 유류분을 제외하고 줄 수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돈이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상속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등은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0.5배 올라가기 때문에 배우자는 1.5라고 치면 나머지 순위에 대해서는 1대1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선 잠깐 돼지 삼형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 돼지가 아파서 죽고 돼지 삼형제에게 재산이 상속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엄마 돼지는 3억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 돼지랑 둘째 돼지는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였는데 막내 돼지는 반대로 엄청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첫째 돼지랑 둘째 돼지는 결국 막내의 앞날을 위해 본인들은 상속받지 않겠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두 돼지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 돈을 받아야 하지 뭐하냐 잔소리라고 난리가 났지만, 법적으로 두 돼지가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자식이나 배우자 또한 대습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막내 돼지는 혼자 상속분을 다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고 돼지 삼형제는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상속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모든 재산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재산 중
일부만 물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증권, 예금 등과 같은 언젠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권리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다른 권리도 따라오는데요. 다른 권리는 어떤 권리일까요? 돌아가신 분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하는 권리 또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더라도 채권자는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물론 사촌 이내의 사람까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그냥 다 받아버리면 이걸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데 무작정 다 받아버렸다간 빚이 대물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전 지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분은 떨어져 살아 아예 몰랐지만 사업 실패로 집에 빚이 엄청 많았고 장례식장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찾아와서 난리를 피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경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부모님이 빚을 졌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갚아야 할 필요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되는 절차입니다. 남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다른 경우로 재산도 있고 빚도 있는 경우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재산을 상속받지만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고 그 초과된 빚은 추가로 변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만 하며 본인의 사안과 상속인들의 상황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 상속인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지 꼭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망 신고를 하러 갔을 때 재산 조회를 위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꼭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정보 24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조회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나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망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이 상속재산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부동산 내역은 구청을, 세금 관련 내역은 관할 세무서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유언이나 유언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언장을 작성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해서 검인을 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언의 효력을 탐탁치 않는 상속자가 있다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언장으로 인해서 상속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특정 상속인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진 않아도 되고요. 다른 상속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비율인 이루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워낙 다뤄야 할 부분이 많아 오늘은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다뤘는데요. 상속이나 가정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즈 남성진 변호사 신학봉 변호사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